네, 일단 시그마 얘기 칠판에 한번 쓰고 갈게요. 우리 등차등비 수열 알고 있다고 이제 치고 시그마만 얘기를 합시다. 시그마의 뜻 자체는 합의 기호였다. 합의 기호 시그마가 존재한다면 이 친구 사용은 K가 1부터 N까지라고 쓰고 바닥 쪽에 있는 이 친구가 뭐예요? 얘가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 대입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수열 전체에 대한 얘기인데 너가 어려운 수열을 풀 때 안 풀리면 당연히 집어넣어서 나열해서 관찰하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는 1부터 n까지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의미일 거고 누구에게? 뒤쪽 자리에 있는 AK에게 집어넣어 보겠다 이런 말이었어. 그럼 문제 종류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성질을 사용하는 경우였죠. 성질 사용하는 경우 크게 배운 게 한 3개 정도 될 것 같아. 첫 번째가 시그마 하나 있는 상태에서 K가 1부터 N까지에 들어. 안녕. 방금 시작했어요. 그래서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BK가 있으면 이 친구 어떻게 쓸 수 있다고요? 이 친구 각각에 대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BK를 합쳐서 쓸 수 있다 그랬죠? 절대 하지 말라 했던 게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 시그마 안쪽에서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시그마 안쪽에서 두 놈을 곱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 그 녀석을 각각으로 쪼개갖고 곱해도 되니 안 되니? 각각으로 쪼개서 곱하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근데 이런 거 말하고 충격받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 시험 때 내가 로그 문제를 풀 때 밑진수 조건 안 쓰면 이제 니네 반이 아니었으니까 광주고 애들한테 이제 죽인다 그랬거든. 너 밑진수 조건 안 쓰면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3명 정도가 안 써서 8번을 문제니까 그걸 틀려왔었어. 로그 아니 시그마 이거 곱하기 쪼개지 마세요.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성질도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그 다음에 C 곱하기 AK가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 말하는 C는 실수입니다. 숫자. 그 C를 앞으로 던져놓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C라는 상수가 있으면 이 친구는 C를 N번 더했다는 의미라서 C 곱하기 N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니네가 다 이제 고개 끄덕끄덕하고 하니까 나도 믿고 원래 넘어가는데 어제도 광주고 친구들이 또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만 좀 구경을 하고 갈게.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1이었어요. 어제 있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7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7이잖아. 저거 왜 7입니까? 이래서 무슨 말이야 그게? 이랬었거든. 1부터 7까지 다 더하면 1, 2, 3, 4, 5, 6, 7을 더한 게 7은 아니지 않아요? 이랬단 말이야. 요 친구 K를 받아줄 문자가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언제나 뭐가 나온다는 거야? 1이 나와서 1을 7번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 맞죠?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녀석을 뭐 하자? 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냈었어요. 그래서 성질 파트에서 저거 3개 그리고 이번에는 AK에 집중하는 파트가 크게 문제가 4개가 있었죠. 그래서 AK에 집중하는 거 내 기억상으로는 부분 분수를 좀 안 한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 지난 시간에 부분 분수는 안 했죠? 여기까지만 했지? 하긴 했는데 제가 못 썼어요. 아 그래요? 이건 좀 해야 되나? 줘봐. 너 여기까지밖에 안 썼어? 아 그래? 아 애초에 부분 분수를 안 했네. 하는 김에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AK 집중하는 거 4개 중에 3개만 배웠어요. 부분 분수 좀 어려우니까 같이 또 이제 여기 태블릿으로 좀 풀고 첫 번째가 이제 AK가 어떤 경우? 등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잠깐 들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2K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야. 내가 얘를 눈으로 쳐다봤거든? 이렇게 들어있는 친구를 눈으로 쳐다봤는데 얘가 K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죠. 그럼 K에 대한 1차식은 무슨 수열? 등, 차수열 이렇게 했지. 이거 그럼 등차수열의 합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게 N까지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10까지 정도 바꿔볼게.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럼 이 친구 이제 그냥 구경을 해볼게요. 만약에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5
그 다음 3 집어넣으면 7. 계속 더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10 집어넣으면 21까지 더하는 거죠. 아, 이거 등차 수열의 합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친구가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런 해석을 할 거면 너는 처리하는 방법이 뭐가 돼요?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ak는 곧 등차 수열의 뭐니까?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무슨 공식을 써주면 돼요? 합 공식을 써주면 되겠지. 그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항계수 n개의 초항 a 마지막 항 l 이렇게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구나 얘기를 드렸고, 두 번째 ak가 그럼 뭐일 수도 있어요? 등 b일 수도 있겠죠. 이 친구가 등 b라면 그러면 시그마 k 1부터 n까지의 ak가 뭐다? 등 b의 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맞죠? 이 친구 등 비합으로 하면 등 비수열의 합 공식 뭐였지? 얘담아 가연아? 뭐야?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는 거였죠? 뒤집어서 쓰는 건 귀찮으니까 좀 생략합시다 이제.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지난 시간에 공식까지 했었구나. AK가 어떤 친구냐면 뭐 K나 K제곱이나 K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꼴들이 또 있었어요. 이 친구 표현을 가져다 할 때는 세 가지로 쪼개서 봅시다.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K라는 친구가 있다면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분모가 얼마였게? 분모를 2로 시작을 한 다음에 끝나는 거 n, 그 다음 거 n 플러스 1 이렇게 쓰는 거였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친구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 제곱으로 들어온다면 분모 얼마? 6 이렇게 들어가죠. n 하나 늘려주고 둘이 합쳐서 2n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가고, 맞아요? 마지막으로 k 세제곱 언급만 하다가 말았었는데 k 세제곱은 첫 번째 친구 전체 제곱이죠. n 플 1 거기 전체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하고 마지막 네 번째를 그냥 여기다가 좀 써놓을게. 네 번째는 부분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말이 부분분수고 뭐 상수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거든요. 요 내용은 영상에 또 남겨놔야 되니까 좀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지금 내가 오늘 수업할 거 나눠줬죠. 부분분수 파트는 미안한데 뭔가 이렇게 개념적인 걸 정리할 게 없고 경험적으로 좀 연습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거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부분분수 파트만 오늘 하루를 딱 투자하시면 앞으로 부분분수에서 틀릴 이유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니? 근데 요거를 대충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네가 문제를 안 풀어버렸으라면 그러면 계속 못 풀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집중을 좀 해서 공부를 해놔. 자, 부분분수 10부터 쓰고 갈게. 부분분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은 AB분의 1 이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거든. B-A분의 1에다가 괄호 열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야 요렇게 바꾸는 행동 자체는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고 방학 때 이미 배웠지만 까먹었던 것 뿐이거든요. 꼭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약간 내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요즘 약간 화가 나거든. 어제 광주고 수업하다가 다른 친구가 물어봐 갑자기 막 화가 나서 일요일에 다 나오기로 했어요. 7명 전부. 이거 꼭 알아야 돼. 얘를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식을 정리해서 왼쪽으로 바꾸는 행동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봐봐. 요 괄호 속에 있는 친구 내가 계산해야지 하면 통분할 거 아니야. 얘를 통분하려고 두 녀석을 그냥 곱할 거고요. 그 다음 대각선 곱하면 여기 B고 대각선 곱하면 여기 A인데 둘을 빼는 거잖아. 그리고 앞에 B-A가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이 되겠죠. 그럼 남는 게 결국에 AB분의 1이야 라는 식인 건 당연해. 그럼 우리 입장에선 이런 식을 갖고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훨씬 쉬운데 너를 보고 이렇게 바꿔야지라는 생각이 솔직히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알고 있으라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인 예시 크게 3개를 딱 하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첫 번째 예시는 시그마
K가 1부터 뭐 예를 들어서 10까지 그 다음 보통 어떤 식으로 들어있냐면 분모에 K 그리고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내가 완전 또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써볼게요.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이름을 좀 붙일 테니까 혹시 인정할 수 있는지만 좀 봐볼래? 내 입장에선 K랑 K 플러스 1을 비교했을 때 당연히 K가 더 작죠? 얘를 작은 놈이라고 부르고 얘를 큰 놈이라고 부를게. 오케이? 그리고 이 식 그대로를 쓴다 치면 앞으로 항상 A가 작은 놈이라 칠 거고 내가 원하는 건 작은 거 분수랑 큰 거 분수를 빼고 오케이? 앞에는 큰 거 빼기 작은 거야. 그럼 얘를 가져다 식을 제작을 해보자. K 플러스 1에서 K를 빼면 얼마 나와요? 그렇지. 지금은 처음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써보는 건데 미쳤다고 매번 쓰실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1이 나오니까 분모가 얼마야? 1이야. 분자도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해도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건 작은 것분의 큰 거니까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뭘 만들어 놨어요? 시그마 속에 들어있던 친구를 이런 꼴로 제작을 해놓은 거야. 이게 항상 기본. 요렇게 두고 나서 너가 처음 푼다면 원래 뭘 해야 되냐면 나열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K분의 1이 있었다고 치고 K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다고 치자고 저기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어 볼게. 첫 번째 거에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분의 1. 3 집어넣으면 3분의 1 계속 가겠죠. 어디까지 가야 돼? 10까지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10분의 1까지 써야 되겠지. 자, 밑에 있는 친구 마찬가지야. 1 집어넣으면 얼마? 2분의 1. 2분의 1부터 시작을 해서 3분의 1 똑같이 나와줄 거고 똑같이 가다가 9 집어넣으면 10분의 1이고 마지막에 얼마? 11분의 1이겠죠. 그런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 걸 뭐 해보자? 빼자가 지금 내가 원하는 행동인 거지. 위에서 아래 걸 빼면 똑같은 친구들이 뭐가 돼요? 전부 다 날아가겠지. 그럼 남는 건 뭐야? 1 마이너스 11분의 1이죠. 맞아요? 유나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안 어렵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들으면 그러려니 할 수 있다 이거지?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대답이 될 거고 아 너는 결국에 1 마이너스 11분의 1이니까 답이 얼마야? 11분의 10이야? 원래 요런 풀입니다 일단. 그럼 우리 목표가 뭐냐면 어차피 시험장에서 빨리 푸는 게 목표란 말이야. 그렇지? 시험장에서 빨리 푸는 게 목표다 보니까 매 순간마다 나열을 하고 걔네들을 뺀다는 건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요. 오케이? 미안한데 하나만 더 써놓고 결론을 좀 얘기를 할게. 하나 예시를 좀 더 써놓자. 예시 2가 있다고 치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혹시 공간 더 필요한 친구 있으면 얘기하시고 K 그 다음 K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아 2분의 2로 하자. 이게 좋겠다. 이 친구는 똑같아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자 원래 앞쪽에 써줘야 되는 건 큰 거 빼기 작은 거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 나와? 2가 나오지. 맞아? 그러니까 분모에 얼마가 들어있고? 2가 들어있고 원래 분자가 2였죠. 이렇게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너를 기준으로 어차피 얘는 약분이 되니까 또 무시를 할 거야. 그럼 얘도 뒤에도 똑같이 써볼게. K분의 1이 있고 K 플러스 2분의 1이 있었단 말이야. 나는 여기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을 거야. 1 집어넣으면 1, 그 다음 2분의 1, 그 다음 얼마? 3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속 가겠죠. 그러다가 1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10분의 1 여기까지 나오는 건 불만이 없어요. 마찬가지 얘기인데 1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오지. 그리고 계속 가다가 8 집어넣었을 때 10분의 1이 벌써 나와버리죠. 9 집어넣으면 11분의 1이고 10 집어넣으면 12분의 1이죠. 내가 원하는 건 위에서 아래를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야.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날아가겠지. 맞아? 그럼 남는 건 뭐냐면 앞쪽에 1과 2분의 1은 더하기로 남아있을 거고 뒤에 있는 얘네들은 빼기로 남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쓸 거 아니야? 맞아요? 아 그러니까 너의 결론은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쓰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연습을 이렇게 가는 거야. 잘 모르겠으면 나열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나는 나열을 원하지 않고 나는 나열 안 할 거야 어차피. 집중을 이제 하셔야 돼요. K랑 K 플러스 1 같은 친구 요 식만 두고 보면 네가 K에 1 집어넣었을 때 2 집어넣었을 때 그런 숫자들이 얼마씩 늘어나? 2였다가 3이었다가 4였다가 이렇게 늘어나지. 1씩 늘어나는 친구지? 맞아요? 1씩 늘어나는 친구인데 두 녀석의 차이가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죠. 그럼 몇 번 만에 따라잡히겠니? 원래 1 차이 나는데 한 번씩 걸어가는 친구들이니까 한 번 만에 따라잡히죠. 맞아요? 그러면 뺐을 때 위아래가 뭐가 돼? 날라가겠지? 맞아? 그럼 결국에 남는 게 1과 11분의 1 이렇게 돼서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겠지? 맞아? 이 과정 전부 생략하고 말로 이렇게 갈 거야 앞으로. 너가 있잖아 얼마씩 늘어나니? 물어보면 1씩 늘어난다 대답하시면 돼요. K의 개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너가 1 넣으면 1, 2 넣으면 2 해서 1씩 늘어나는 구조고 차이가 얼마큼 나요? 1씩 나요. 그럼 몇 번 기다리면 따라잡혀요? 한 번 기다리면 따라잡혀.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야. 그럼 앞이랑 뒤를 어떻게 결정하냐? 작은 놈한테 작은 숫자 집어넣고 큰 놈한테 큰 숫자 집어넣어. 뭐라고? 여기서 너가 집어넣을 수 있는 모든 K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작은 친구에게 작은 걸 집어넣고 큰 친구에게 큰 걸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작은 거 집어넣으면 얼마? 1 나오죠. 큰 거 집어넣으면 얼마? 1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두 녀석을 빼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다시 얘만 또 보고 얘기를 해보자. 그럼 이 친구 마찬가지인데 얼마씩 늘어나요? 1씩 늘어나요. 차이가 얼마야? 2 차이가 나. 오케이? 이거 계단 올라가는 거 생각하면 좋아요. 나보다 2칸 위에 있는 친구인데 나 한 칸씩 올라가는 애야. 그럼 2번 걸어가야 될 거 아니야? 2번 기다리면 따라잡혀요. 오케이? 그럼 2번을 기다려주면 따라잡히니까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지? 마찬가지로 작은 걸 작은 거에 넣고 큰 걸 큰 거에 넣을 건데 작은 걸 2번 넣어야 되고 큰 걸 2번 넣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K가 1부터 10까지잖아. 제일 작은 K를 1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1이죠. 1 다음으로 작은 건 누구야? 2니까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지. 맞아? 제일 큰 친구 누구야? 10이니까 10 집어넣으면 12분의 1이지. 그거 다음으로 큰 친구 누구야? 9죠. 9 집어넣으면 11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상황이 일단 이렇게 갈 거고, 그럼 내 예시를 3개를 알아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시그마가 딱 있을 건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똑같은 상태. 이번엔 식이 어떻게 생길 거냐면 자, 2K-1 하나랑 2K 플러스 1 하나 그리고 분자가 2 이렇게 있었던 거야. 요거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식 전개 한번 해가지고 일단 풀어봐 볼래요? 답을 못 내는 건 당연히 이해합니다. 최소한 부분분수식 변형을 좀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빨리 해봐. 풀면서 들어. 우린 계속 부분분수를 할 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고 작은 거 빼기 큰 거 쓴다. 그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뭐가 나오는지 보시고 작은 거 빼기 큰 것도 제대로 한번 써보시고. 민재 요새는 안 추워? 네? 이제는 안 추워? 추워 왜? 춥지 않아? 너 더워? 그럼 다행이야. 나는 더운데 그 자리에 안 내야 맨날 추워요. 먹고. 피곤하긴 한가 보다. 어?
자, 중간 점검. 여기 있는 식 같이 바꿨는지 확인 한번 해볼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그래서 분모가 2분의 2 이렇게 나왔던 거 맞지? 그러면 결국에 식은 앞에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이야. 여기까지 썼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일단 이게 안 되면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자, 나왔니 여기까지? 혹시 답 냈니 다? 하긴 했는데 뭔가 자신이 없나? 여기까지 딱 했다? 오케이. 자, 잘 들어봐야 돼. 내가 계속 말로 풀 건데 이 행동을 니네가 습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습득을 해보고 이게 성공률이 안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종종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시험 때 못 써요. 쫄리니까. 그럼 결국엔 너가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 빨리 쓰고 빨리 빼는 게 나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뭐 그 정도 상황을 다시 말로 좀 해주자면, 자, 지금 이제 여기까지 만들어졌어요. 이번 또 물어볼게. K의 개수가 얼마야? 2죠. 그럼 이번엔 숫자가 얼마씩 늘어나요? 2씩 늘어나지. 맞아요?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1이죠. 2 집어넣으면 3이지. 그러니까 2씩 늘어나는 게 보였단 말이야. 얘는 계단을 2칸씩 올라가는 애야. 근데 지금 두 녀석의 차이가 얼마큼 나요? 이만큼 차이 나죠. 야, 2칸씩 올라가는 놈인데 2칸 차이 나는데 몇 번 기다려줘야 돼? 한 번 기다려주면 따라잡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놓쳤구나. 그러니까 계단을 생각을 해봐. 나보다 2칸 높은 놈인데 난 한 번에 이렇게 2계단씩 올라가는 애란 말이야. 그럼 몇 번 기다려주면 돼? 한 번만 딱 기다려주면 따라잡힌다고. 그러면 사라질 거니까 결국에 얘는 앞에 몇 개 남아야 되겠니? 하나 남아야 되겠죠? 한 번 기다리면 따라잡힌다. 그러니까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이렇게 남는 거야. 앞에 거 하나 남으니까 작은 놈을 작은 놈에 집어넣으면 얼마? 1. 큰 놈을 큰 놈에 집어넣으면 얼마? 21분의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썼으면 정답이에요. 이렇게 썼으면 정답이고, 그럼 정말 그런가를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 마지막이다 이게. 2k-1분의 1이 있고 2k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어요. 자, 1 집어넣으면 얼마? 1. 2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 다음 5분의 1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10까지 가요. 10 집어넣으면 얼마? 19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분의 1. 그 다음 얼마? 5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간 다음에 9 집어넣으면 19분의 1. 10 집어넣으면 21분의 1이죠. 결국에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거니까 뭐가 남아야 돼?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아야 돼. 오케이?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무슨 분수? 부분분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부분분수에 같이 좀 나와주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좀 봐. 근호를 사용한 식들이 있거든요. 시험장에서는 솔직히 잘은 안 나와. 왜냐면 부분분수랑 너무 겹쳐갖고 잘 안 나오거든. 근호를 사용하는 식도 정확히 같은 유형이니까 그냥 듣기만 해.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이번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루트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이런 친구들을 보고 그냥 뭐 하시면 되냐면 합차를 쓰시면 돼요.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차근차근 다 써주는 거다. 파란색처럼 차를 쓸 건데 중요한 거, 이렇게 차를 쓰는 순간 앞에 거 제곱하면 K죠. 뒤에 거 제곱하면 K 플러스 1이지. 둘을 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부호가 바뀌는 꼴을 난 보고 싶지가 않거든. 그래서 얘는 괜찮은데 뺄 때 웬만하면 큰 거 빼기 작은 거 순으로 써줘. 얘는 오케이? 부분분수는 작은 거 빼기 큰 거야. 근데 루트를 할 때 큰 거 빼기 작은 거래. 요것도 그냥 순서만 바꿔놓으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이 친구 그냥 어떻게 두면 된다고? 이렇게 두면 되는 거 맞지? 맞아? 이거 어차피 합차야. 분자에도 뭘 붙이자? 분자에도 루트 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k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 가져다가 계산하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인데 분모에 있는 친구 최종적으로 얼마 나오니? k 플러스 1에서 k 빼면 얼마야? 1이잖아. 분모가 다 죽었겠죠? 그럼 이제 분자만 보면 되겠네? 결국에 이 친구는 루트 k 플러스 1 빼기 루트 k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루트 k 플러스 1이라는 친구랑 루트 k라는 친구에다가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루트 2죠. 2 집어넣으면 루트 3이죠.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에 얼마? 자, 9 집어넣으면 루트 10, 그 다음 루트 1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요 친구 1 집어넣으면 루트 1,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나오고 있었겠죠. 그러다 네가 나중에 10 집어넣으면 루트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위에서 아래 걸 빼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날아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친구가 누구니 하면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의 정답은 루트 11 마이너스 루트 1인데 여기서 아까랑 똑같은 논리가 펼쳐져요. 여기 있는 친구 구경을 해봤더니 얼마씩 늘어나니? 1씩 늘어나네? 몇 칸 차이 나니? 한 칸 차이 나네? 몇 번 기다려야 되니? 한 번 기다리면 되지?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하나 남겠지? 그러면 큰 거에 작은 거에 넣으면 큰 거 넣었더니 루트 11 작은 거 넣었더니 루트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루트를 사용하는 행동도 뭘 통해서? 합차를 통해서 전부 다 상쇄시킬 수 있구나. 요게 중요한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시그마의 문제풀이가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진다? 자, 정신 좀 차릴 수 있나? 우리 시그마 문제를 풀 때는요, 성질을 활용하는 게 하나 있고 오른쪽에 AK에 집중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그마를 풀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의 문제들의 성향이 좀 세. 그러니까 부분분수 문제를 막 풀다 보면 부분분수를 잘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저건 뭐지? 저런 문제는 풀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되게 많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하나에 굉장히 깊게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나중에 얘가 어느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니?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됐으면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다? 부분분수 딱 들어가주면 끝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이상에 내가 시그마 갖고 저거 평행이동하는 거 얘기해 준 적 있나? 언급 안 했나? 니네 반에서 안 했으면 했을 리가 없는데. 됐어요.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얘기 좀 해볼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도 했거든요. 등차 수열이 요렇게 있다고 치면 방금은 등차의 합으로 해석했잖아. 근데 이제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이 친구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지 하고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면 2배의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K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얼마? 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표현이 돼 있고 그리고 나서 공식을 사용해도 괜찮단 말이야. 시그마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플 1 이거잖아. 맞아? 그럼 이 친구 계산이 2배에 분모 얼마? 2분의 10, 11 더하기 2이 곱해서 10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너네들이 한번 120이하고 이런 답이 나올 건데 위에 풀이는 등차합이야. 밑에 풀이는 공식을 사용한 거야. 니네가 시그마를 많이 풀다 보면 등차 수열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니? 나도 실제로 안 할 거야. 웬만큼 귀찮지 않은 이상 등차 수열의 합 해석을 안 할 거거든요. 너는 계속 공식을 써요. 오케이? 근데 등차 수열은 어차피 공식을 써도 풀리는 거니까 문제가 없잖아. 맞아? 그럼 뭐가 문제가 되겠니? 하면 등 B가 문제가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니네가 문제 풀 때 등차인지 등비인지 뭔지 구분을 안 하고 이런 거 나오면 신나서 시그마 성질 쓴다고 이렇게.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고. 고가야 너 지금 요게 이해가 안 돼?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잘 될 건데 그럼 등차는 네가 등차 성질을 안 써도 되잖아.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등비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 쳐다보면 저런 시그마는 어떻게 풀지? 꼭 나온다고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봐봐. 시험tem이 오면 2주 남았는데 등비한 모른다 그런다니까. 연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이 사람들. 자, 첫 번째, 수열 AN이 다음 식을 만족시킵니다. 그럴 때 A 11의 값을 구해줄래? 라고 했거든요. 지금 내용을 읽어보면 무슨 수열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유추할 만한 대상도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를 계산을 좀 해보면 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AK와 그리고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얼마?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친구는 2라는 게 몇 번 더해졌던 거야? 10번 더해졌던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더하기 얼마?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거의 좌변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10 11까지의 AK다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이때 써져 있는 요 친구를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11까지의 AK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AK 그게 얼마? 20이야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민이 이렇게 들어갈 거야. 결론적으로 1부터 11까지라는 건 A1, A2, A3 쭉쭉쭉 가서 어디까지 더한 거야? A11까지 더한 거죠. 이 친구는 얼마예요? A1, A2, A3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얼마? A10까지 더한 거지. 둘을 빼면 누구만 남겠니? 1부터 11까지 있는 거랑 1부터 10까지 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 두 녀석을 빼면 11 하나만 남아야 되겠지. 그래서 이 친구 계산 자체가 A11이 될 거고 그게 얼마다? 20이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그래서 시그마들이 웃긴 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고 갑자기 A11 들어오는 게 처음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연습이 되면 당연하거든요. 생각해보면 너가 만약에 이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럼 그냥 뭐 하라고요? 진짜 K 집어넣어서 나열을 좀 하고 보는 거야. 그냥 절대로 못 풀 이유가 없겠죠. 나머지 마찬가지 얘기니까 본인들이 푸시고요. 4번 좀 잠깐 볼게요. 이건 난이도 조금 있어 보여서 같이 한번 할게. 자, 지금 이 친구가 0부터 10까지 너 하나랑 1부터 11까지 너가 있다. 그것 좀 계산해줘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바로 이렇게 벌써 나올 줄 몰랐는데 이 언급을 한 번만 하고 갈게요. 잘 들어봐. 시그마 K가 예를 들어서 3부터 10까지 뭐가 있을까? K 제곱이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근데 원래 우리 K 제곱 같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풀기로 했지? 하면 1, 2, 3, 4 중에서 3번으로 풀어야 되겠죠. 우리 K가 들어오면 2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K 제곱이구나. K 제곱이 들어오면 6분의 N 이렇게 쓰고 싶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그렇게 쓰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얘는 시작을 얼마부터 해요? 공식의 시작은 무조건 1부터야. 근데 얘는 3부터란 말이야. 너가 신나서 그렇게 쓰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개가 있단 말이야. 한번 봐봐. 첫 번째 방법은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들어있는 상태에서 K 제곱이 있었다고 그냥 주장을 하시고요.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가 돼? 얘는 3부터야. 3의 제곱부터인데 얘는 1의 제곱부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네가 너무 많이 더하게 되니까 그만큼을 빼야 되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는 빼줘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1부터 10의 제곱까지 다 더한 거에서 1부터 2의 제곱까지 빼면 결국엔 너랑 똑같을 거 아니야? 요런 풀이가 있을 거고 다른 풀이가 뭐냐면 파란색으로 써볼 건데 자, 시그마를 쓴 다음에 그냥 강제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1부터로 바꿔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얼마부터였어? 3부터였지. 3이었던 친구가 1이 되겠다는 건 얼만큼 내려온 거야? 이만큼 내려왔죠. 그럼 맨 끝도 얼만큼 내려와야 돼? 이만큼 내려서 1부터 8까지라고 일단 쓰고 그리고 이제 고민을 해봐. 1부터 8이든 3부터 10이든 진짜 중요한 건 집어넣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나는 3의 제곱부터 시작해서 10의 제곱으로 끝나야 되잖아. 내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 3의 제곱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3의 제곱이라는 행동을 똑같이 해주려면 얘를 K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써주면 어떨까? 완벽히 똑같겠죠.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의 제곱 맞아요? 여기다 8 집어넣으면 10의 제곱 맞아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겠지. 근데 봐봐. 빨간색 행동이 더 편할 때가 있고 파란색 행동이 더 편할 때가 있어. 지금은 솔직히 또이또이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 빨간색으로 쓸 것 같긴 한데 왜냐면 요거 1부터 10까지 제곱자리는 385야 외워놨으면 거기서 요거 빼는 거 1의 제곱에다 2의 제곱 빼는 거니까 380이 정답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면 쉽단 말이지. 그럼 파란색을 언제 많이 쓰냐? 그럼 이런 상황이 또 있겠죠. 시그마 K가 얼마지? 3부터 10까지 똑같은데 시당초에 K-2의 제곱이었던 거야. 그럼 이런 친구는 그냥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부터 8까지를 바꾸고 K제곱으로 써야지 이런 해석들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 3 집어넣으면 1제곱이었지? 10 집어넣으면 8제곱이었지? 그거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잖아. 얘는 그럼 공식이 써질 거 아니야? 이게 훨씬 뭐예요? 편하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 들어야 돼. 시그마의 범위를
바꾸면 누가 같이 바뀌면 돼? 요 친구가 같이 바뀌어주면 되겠죠. 이게 시그마를 처음 배울 때는 AK에 집중을 해야 돼. 근데 시그마의 고난도 문제풀이를 할 때는 구간과 요 AK를 같이 보셔야 돼요. 얘를 함수적인 해석까지 한번 언급만 할게. 이해 못하셔도 뭐 상관없는데 이 위에 요 상황을 한번 이제 그려볼 거거든. 요 상황을 얘 좀 지워놓을게. 이제 Y축이 있고 X축이 딱 있는 상태였어. 그러면 원래 검정색 상황은 K제곱이었으니까 2차 함수 꼴이겠죠. 이렇게 있었겠지. 이렇게 있고 이 축을 우리가 이제 K축 이렇게 부를 거고 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있었단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가 이제 K제곱 이런 함수였던 거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던 상황 자체가 3 집어넣고 10 집어넣기로 했죠. 그러니까 얘가 하고 있는 얘기는 말이야, 3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 10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3을 집어넣고 해서 여기 사이에 무수히 많은 걸 집어넣겠죠?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건데 3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3 집어넣으면 3의 제곱이 나와야 되겠죠? 3의 제곱 이렇게. 맞아요? 10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10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근데 지금 상황이 뭐라고? 나는 3을 집어넣기 싫다고. 뭘 집어넣고 싶다고? 1을 집어넣고 싶다고. 그러면 1을 집어넣어야지 라는 생각. 1이 여기 있단 말이야. 1을 집어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1을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려면 이 함수 자체가, 요 함수 자체가 이렇게 이동을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니? 지금 오른쪽에 있었던 요 함수가 3에서 나오고 있던 그 값을 내려면 왼쪽으로 이동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얼만큼 이동해야 돼? 3이었던 게 1이니까 얼만큼?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겠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면 k제곱이었던 함수는 k 플러스 2의 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함수가 같이 플러스 2가 붙어주겠죠? 그래서 얘를 함수적인 해석으로 보면 정의역을 바꿔주는 대신에 함수도 같이 평행이동을 해준 거야. 그렇게까지 보면 제일 좋다. 자, 요게 이제 고난도 풀이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언급을 했던 이유 자체가, 자, k가 0부터 10까지 2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이 있는데 이 친구 공식을 쓰고 싶어도 뭐가 문제예요? 0 집어넣었을 때가 문제예요. 맞아요? 그럼 내가 얘를 가져다가 얼마부터로 바꾸고 싶냐면 이 친구를 어디부터로? 1부터로 한번 바꿔보는 거야. k가 얼마? 1부터 어디까지? 11까지로 이번에 하나 늘려준 거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늘려주면 이번에 봐봐, 0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왔어요. 그럼 우린 이번에 1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K였던 친구가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1이면 함수 기준으로 빼기 1을 붙여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식 자체가 이렇게 써질 거거든. 2배 K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써지는 게 맞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K 대신에 K 마이너스 1을 붙인 거야. 그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오른쪽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 뭐 잘 모르겠다면 그냥 다 집어넣어봐서 같은 표현을 되도록 만드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이 친구 전개가 되면 결국에 얘가 2k-1이 돼버리겠죠. 맞아요? 그거 진짜인지 봐봐. 0 집어넣으면 1, 10 집어넣으면 얼마? 21의 제곱이지? 맞아? 1 집어넣으면 1, 11 집어넣으면 21의 제곱 잘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올바른 표현이었구나. 더하기. 그리고 뭐가 있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11까지의 2k 전체의 제곱이야. 이렇게 있었단 말이지. 자, 이렇게 됐을 때 범위가 같아졌죠. 그러면 성질을 쓸 수 있는 거야. 요 성질 우리가 처음에 집중했던 건 안에 있던 걸 밖으로 찢을 수 있어잖아. 익숙해지고 나면 구간이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구간이 같으니까 계산이 될 거고, 이 친구 전개를 하면서 좀 볼게. 첫 번째 친구 요거 전개문 위에 잠깐 쓸까? 전개를 하시면 4k 제곱에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이죠. 얘는 그냥 4k 제곱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써져 있을 거고요. 결국에 얘가 원하는 내용들을 이것도 좀 두 가지 방법이 있겠다. 근데 일단 계산을 그냥 생짜로 하셔도 돼요. 너무 좀 귀찮아지겠다. 들어봐. 뒤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요거 둘을 합치면 뭐가 나와요? 근데 쓰지 말아줄래? 시그마 K가 1부터 11까지의 8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는 있죠. 그럼 요거 전부 다 찢어다가 요 공식들 하나하나 사용을 하면 답은 나오겠죠. 맞아요? 그렇게 봐도 괜찮고 이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방법도 있어요. 봐봐 여기까지 쓰고 구경을 좀 했거든. 근데 이것도 좀 종종 나오는 건데 얘랑 얘는 무슨 관계야? 이제 궁금해서 나열을 좀 해볼게. 1 집어넣으면 1의 제곱,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3 집어넣으면 5의 제곱 해서 이 친구가 표현하는 건 홀수들의 제곱이죠. 맞아요? 얘는 뭐의 제곱이야? 짝수들의 제곱이지. 그럼 얘네 둘을 합치겠다라는 건 의미가 어떻게 들려요? 나열해서 관찰 좀 할까? 1의 제곱, 뒤에 거 제곱하면 2의 제곱, 그 다음 다시 제곱하면 3의 제곱, 4의 제곱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마지막에 어디까지 가야 되니? 1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21의 제곱 다시 마지막에 얼마? 11을 집어넣으면 22의 제곱까지 써지겠죠. 이 친구를 한 큐에 합쳐서 써볼까? 한 큐에 합쳐서 써볼까? 이거 한 몇 개야? 1부터 22까지 몇 개야? 22개 그치? 이 친구는 시그마 K가 얼마? 1부터 22까지의 그렇지 K제곱이야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건까지 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말 안 할라 했는데 알아들어야 되나? 그래서 이 친구 표현이 어떤 의미가 좀 있냐면 결국에 짝수 홀수에 대한 관계 같은 범위 친구는 범위를 2배 늘려준 다음에 같은 표현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표현이 됐으면 이제는 바로 공식 쓰는 게 더 편하겠죠. 이제 6분의 22 하나 늘리면 23 둘이 합치면 4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자, 이 친구를 약분하고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성질을 읽을 거예요. 자, 결국 얘가 원하는 건 1부터 22까지의 K 제곱 정답 몇 번? 3번이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방금 한 게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우리 올림푸스 문제를 안 풀었지만 아직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니네 시험 보는 거 어쨌든 되게 적어져갖고 다행히도 마음이 좀 내가 괜찮아졌거든. 그 되게 급했는데 요 내용 있죠? 평행이동 해석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그 김에 얘까지 같이 나와서 좀 둘 다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 얘는 해석하려면 원래 나열해서 관찰로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오케이? 선생님 저는 여기서 해석할 줄 모릅니다 하면 쌩으로 계산 다 때려 박으면 돼. 오케이? 자 어쨌든 4번 문제 풀리겠다. 5번 봅시다. 네. 갔다 와. 아하. 자 5번 수열 AN에서 AN 자체가 이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런 것들도 이제 되게 특징적인 건데 이것만 보면 등 비수열이죠. 이것만 보면 등 비수열이지. 둘을 합쳤으니 이상한 수열입니다. 오케이? 그랬는데 너를 1부터 뭐 해라? 9까지 합쳐라죠. 나였으면 식을 이렇게 쓸걸? 얘가 있잖아. 맞아요?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가 얼마부터? 1부터 9까지 이렇게 쓸 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A, K 이렇게 쓸 거야. 근데 여기 있는 이 A, K는 말이야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에 A, K 자리에 널 그대로 집어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2의 N제곱 더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K제곱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원래 정확한 표현은 요거 괄호를 치셔야 돼요. 시그마 적용을 받아야 되니까. 자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괜찮을 거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라는 거야. 나 이대로는 모르겠어 솔직히. 난 사실 아는데 모르겠으니까 얘를 각각을 좀 쪼갤게요.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2의 K제곱과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마이너스 1의 K제곱 이렇게 있었다고 치자고요. 오케이? 자, 이 친구 계산 어떻게 할래? 유나야?
모르겠어요? 가연이가 알겠지? 아 예담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감이 아예 안 와. 이게 가연이 어떻게 할래? 연주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볼까 우리? 야 고민 좀 해봐. 니네 저기 칠판에 있는 게 내가 시그마 알려준 게 다란 말이야. 이건 뭐야? 제가 졸려서 누르고 있었어요. 지압이요. 손 지압으로. 아, 손지압이야? 아니 머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그래 해볼래? 시원해요. 혹시 이거 다 말아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사람들이 이거 이제 죽고 놀 거거든. 기다려보자. 어? 그렇지. 등비수열의 합이지. 어? 아니 너네 객관식을 다 줬잖아 지금. 아 저기 빨간색 집중을 해봤더니 AK가 어떻게 생겼어요? 등비로 생겼네. 그럼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겠죠. 이 친구 등비수열의 합을 쓰면 등비수열 공식 어떻게 돼요? R-1분의 그럼 여기서 공비가 얼마야? 유나야? 이거 공비 얼마야? 2죠. 그러면 R-1분의 다른 말로 2-1분의 초항 얼마예요? 1 집어넣으면 2 나오니까 2 공비 2 한개수 9개 빼기 1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 다음 뒤에 있는 친구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그렇지? 근데 얘가 좀 문제야. 얘가 왜 문제일까? 물론 얘도 이렇게 하면 될걸? 안 해봐서 모르겠네. R-1분의 A에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안 될 건 없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얘는 특이하게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마1 1 마1 1 이렇게 가겠죠. 맞아요? 그럼 마1과 1을 합치면 뭐가 돼? 0이 돼. 얘는 결국에 두 쌍씩 합치면 사라지는 애인 거야 계속. 맞아요? 되게 특이한 지점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두 쌍씩 합치다 마지막에 누가 남아야 되겠어? 하나가 남아야 되겠지. 결론이 뭐겠어요? 마일이겠죠. 그래서 너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야. 오케이? 그럼 이 친구 계산이 끝나면 어떻게 되냐? 자, 요건 1이니까 무시하고 2에 9제곱 빼기 1 빼기 1 이렇게 나오죠? 계산하면 2의 10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지? 결국에 정답은 1번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겠죠? 오케이? 얘나 혹시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등비수열은 마주치면 뇌정지각이 되게 좋아. 띠용 이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근데 왜 하는 거냐면 나도 고2가 있었을 거 아니야. 고2 때 하다가 얘가 자주 안 보이거든요. 그럼 마주치면 뭐지 이거 하고 여기다 1부터 9까지 막 집어넣어요 그냥. 그거를 써 내가 혼자. 2의 제곱, 2의 세제곱 이걸 써. 그리고 나서 쳐다보다가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등비수열 합공식으로 써야죠. 이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바보라고 느낀 게 내가 그때 마플 시너지를 풀었거든. 그럼 이 문제가 개 많잖아. 단 한 번도 생각을 연결할 생각을 못 한 거야 내가. 그래갖고 매 순간 그냥 나열하고 고민하고 등비구나 이거를 다 끝내고 나서 실제로 시험 볼 때까지 몰랐어요. 재수할 때 깨달았어. 재수할 때. 이 친구 AK니까 등비수열의 합으로 바로 해석을 좀 합시다. 자 6번 내가 원래 안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건 안 해주면 못 풀 게 뻔해서요. 언급을 좀 드릴게요. 가끔씩 시그마에 코사인이나 사인 같은 걸 쪄주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얘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좀 무섭게 생긴 것 뿐인데 생각을 해봐. 너 진짜 얘를 모르겠으면 나열을 해. K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4에 마이너스 1 곱하기 코사인 파이죠. 자, 요쯤 돼서 복습할 겸 물어봅시다. 코사인 파이 얼마입니까? 코사인 그래프 어떻게 시작해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끝난단 말이야. 반만 간 거니까 마일이겠지.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1로 해석이 되니까 4의 마이너스 1제곱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인다고.
2 집어넣으면 4의 마이너스 2제곱에 코사인 얼마? 2파이죠. 코사인 2파이 얼마입니까? 그치 1이지. 맞아? 그럼 너 1로 쓸 거야? 나는 마이를 제곱으로 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네 입장에서 이 생각을 해봐. 코사인 그래프는 정수 파이를 집어넣잖아. 0, 파이, 2파이, 3파이, 4 이렇게 가면 정수 파이를 가지면 그 결과는 1 아니면 마일이죠. 얘가 말을 코사인으로 써준 것 뿐이지 실제로는 뭘 알려주는 거야? 부호만 알려주는 거겠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코사인 k파이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얘가 다시 쓰면 이제 이렇게 써지겠네.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의 이 친구 4분의 1의 마이너스 전체 k제곱으로 써도 상관이 없겠죠. 맞아요? 자, 마이너스는 역수 취하고요. 코사인 k파이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구나. 마이너스 쭉 붙여주면 되겠지. 1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지 보시고 괜찮네요. 2 집어넣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지 보시고 괜찮네요. 이게 돼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쓰고 났더니 다시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요? 등 비수열의 합일 거 아니야? 그럼 등 비수열의 합 공식 쓸 거고 어떻게 하면 돼? 1-r분의 1-r분의 초항 얼마? 마이너스 4분의 1에 1 r에 몇 제곱? 이거는 항이 20개니까 20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다행인 점은요, 정답을 봤더니 계산하는 느낌은 아니네요. 맞아요? 그럼 분모만 잘 계산을 하자. 분모 계산하면 얼마? 4분의 5죠? 4분의 5에 4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1 그리고 나서 얼마? 1 마이너스 4분의 1에 20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자, 어차피 마이너스의 스몰제곱은 플러스로 봐도 되니까 1 마이너스 4분의 1로 봐도 되죠? 앞에 있는 개수만 잘 따라가자.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야? 5번이야? 요 정도 표현하고 끝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코사인 파이도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넘어가서 8번 보도록 할게요. 그만합시다. 8번 너네가 해. 자, 11번 볼게요. 11번 아주 기본적인 시그마 문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를 3이라고 bk를 얼마? 7이라고 한번 제작을 해봅시다. 그럼 그렇게 제작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 플러스 bk가 표현이 하나 돼 있죠. 내 입장에서는 얘를 해석을 하려면 시그마 성질 1, 2, 3 그냥 잘 쓰시면 돼요. 앞으로 10을 던지면 10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그 다음에 괄호 속에 원래 뭐가 있고 AK 플러스 BK가 있을 거고 그 상태에서 10은 두고요. 시그마 잠깐만 중괄호 좀 칠게. K분의 1 10 AK 더하기 시그마 전체를 쓰면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BK 여기까지 표현이 돼야 되겠죠. 지금 내가 처음이라고 잠깐 해주는 거다. 자, 그럼 우리 AK가 얼마래요? AK 얼마래? 3이래. BK 얼마래? 7이래. 둘이 합치고 10을 곱하니까 결론이 얼마야? 100이야.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여기 갖고 있는 친구 3에다가 7 그리고 곱하기 10이니까 100 이렇게 될 건데, 자, 너가 어색한 사람이면 얘를 갖고 하나하나 쪼개는 모든 과정에 힘을 좀 줘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시그마라는 내용을 쓰는 게 쉽진 않지 않나? 로그보다도 쓸 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잖아요. 맞아요? 매 순간 얘를 이렇게 하기 좀 그래. 나였으면 이제 익숙해지면 10 냅두고 얘가 얼마니? 3이야. 얘가 얼마니? 7이야. 둘이 합치면 10이고 곱하기 10이죠? 바로 그냥 100 이렇게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연습한다 생각하고 쪼개본 거야. 이해합니까? 네, 이해하시는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시그마 성질 마찬가지 내용들이라 쭉 푸시고 15번 봅시다. sum k는 1부터 n까지의 뭐야 이거는 합계에 대한 꼴의 계산? 그런가 보다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 아까 언급한 거랑 같은 얘기인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1부터 8까지는 1부터 5까지야. 1부터 8까지는 1부터 5까지야. 둘을 가져다 뭐 한대? 뺀대.
근데 니네가 시그마 계산을 할 때 좀 주의해줘야 되고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게 2학기에 우리가 적분을 배우거든요. 적분에서 인테그랄이라는 걸 배울 건데 얘랑 사실 관련이 좀 있다 보니까 연산법이 좀 비슷해요. 오케이? 그래서 생각을 이렇게 해야 돼. 구간이 같을 때 계산을 할 수 있든가 아니면 함수가 같을 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그마의 성질에서 지금 이런 성질은 구간이 같을 때 쓰는 거였지. 근데 아까 전에 내가 뭐를 했었냐면 안 써도 돼 이건 1부터 10까지 AK에서 빼기 시그마 K가 1부터 18까지 AK가 있으면 얘는 결국에 A9랑 A10을 뭐 한 거야? 더한 거야?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어쨌든 뒤에 대상만 같으면 계산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거를 뭔가 계산해줘야 되나? 좀 귀찮다. 어쨌든 생각을 해봐. 시그마 K가 얼마부터로 바꿔야 될까? 우리 1부터 8까지 있었는데 1부터 5까지 싹 다 죽였어요. 누구부터 남았어? 6부터. K는 6부터 어디까지? 8까지 6 곱하기 2의 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식 일단 하나 써줄 거고 얘 무슨 수열의 합이야? 등 비수열의 합이죠. 웬만하면 얘들아 시그마가 딱 있을 때 1이 아니면 싫어야 되긴 해요. 나 지금 싫어 요게. 근데 등비수열이잖아. 어차피 등비수열의 핵심은 등비수열을 뭘 쓰는 거니까? 합을 쓰는 거니까 사실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상관없어. 이제 얘 계산을 해볼게. 자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공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6은 초항이죠. 원래 초항이었던 거지. 2가 뭐야? 공비겠지? 그래서 이 친구 얼마? 2-1분의 이렇게 일단 쓰고 원래 초항은 6이 맞아. 근데 이제 내가 관찰할 대상은 K에 뭘 집어넣는 게 첫 번째야? 6을 집어넣는 게 첫 번째죠. 여기 6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의 5제곱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항이 6 곱하기 2의 5제곱이 초항인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2에 대해서 공비에 대해서 6부터 8까지 몇 개야? 얘담아 6부터 8까지 몇 개야? 3개야. 그래서 이 친구 2의 몇 제곱? 세제곱 빼기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윤주 혹시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살짝 애매? 저기 K가 아 여기서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뒤에 건 하지 말고 요것만 봐. 1부터 8까지 있었어. 1부터 5를 뭐 하겠대? 빼겠대. 5까지는 죽었어. 남은 건 6이니까 6부터야. 6부터 8까지 쓰시고 스타트가 6이니까 6 집어넣을 때가 좋아. 오케이? 유나 이해해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흐름은 이렇게 가야 될 거고요. 그럼 이 친구 계산을 좀 한다면 분모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너는 6 곱하기 2의 5제곱에다가 2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 친구 계산 좀 해주세요. 1344 이렇게 나온다네. 그렇구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군. 자, 그래서 지금 시그마에 대한 연산을 한번 배워봤다. 아, 이게 광주고 애들도 이 수업을 해줄 걸 그랬나? 아니, 질문쌤한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광주고 애들이 굉장히 못한대, 수열을 진짜 못하고 경호 애들이 조금 더 잘하네요 이랬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안 해줘서 그런가? 야, 20번 볼게. 요 정도 수준이 문과 11번 3점짜리라고 하네. 풀이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20번, 21번. 아, 똑같은 거라서 20번을 너네가 풀어. 20번이 더 쉬우니까 21번을 풀어줄게. 자, 이 친구 봐봐. 계속 등비수열을 푸네 근데.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이 있는데 요런 식에 대한 조건을 몇 개 주겠대? 2개 주겠대.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 진짜 뭔가 느낌이 있죠. 우리 오늘 공간이 없어서 등차 등비는 안 썼습니다. 등차 등비는 안 썼지만 결국에 등비수열에서 나와 있는 요 대상 같은 경우는 뭔가 등비 중앙 정도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본인이 해석이 잘 안 된다 하면 전부 다 식을 펼쳐놔도 괜찮죠.
정보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등비 수열은 A랑 R을 찾는 문제인데 정보 2개는 다 끝난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 네가 A, N을 뭐 해보고 구해보고 그 A, N을 집어넣으면 대충 답이 나오는 구조겠죠.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등비 중앙 쓰려고 했는데 2랑 5의 가운데가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좀 애매하죠. 2분의 7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냥 등비 중앙처럼은 안 쓰고 얘가 A 곱하기 R 하나랑 A 곱하기 R 몇 개? 4개. 그게 얼마야? A 곱하기 R 7개. 요 정도로 둬볼게. 원래 방정식 풀이었으면 약분을 잘 안 하겠지만 공비 양수라 그랬고요. 첫째 양 0은 아닐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을 하면 A 하나 날라가고 R 5개랑 얘 날라가면 R 2개가 A랑 똑같아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관계식을 하나 얻었어요. A랑 R의 관계를 얻고 두 번째 조건을 또 쓰면 얘는 A, R의 제곱이 얼마다? 81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R 제곱 대신에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A 곱하기 A 이렇게 쓸 거고 그거는 A 제곱인데 그게 얼마야? 81이야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81 돼 있으면 결국에 가능한 A가 뭐가 돼요? A는 마이너스 9 아니면 플러스 9겠죠? 근데 이 와중에 공비 R이랑 어떤 관계 해야 돼? 생각을 해봐. 그냥 R을 제곱해서 나올 친구인데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겠죠. 이런 거는 제외하고 공비는 3이었겠다. 이렇게까지 확정이 되겠죠. 그럼 A랑 R을 확정했으니까 AN을 쓸 수 있겠다. AN은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 어떻게 써요? 초항 9에다가 공비 3에 몇 제곱? 오케이, n-1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써놓은 걸 우리는 AN이구나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라면 좀 더 정리하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3에 n 플러스 1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본인 편한 대로. 자, 그 상태로 여기다 집어넣자. 상관은 없으니까 집어넣어볼게. 자, 여기다 집어넣으면 결국 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의 3의 k 플러스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 결국에 무슨 수열의 합? 등 비수열의 합이야. 자, r-1분의 초항 얼마야? 9. 그 다음 r-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쓰면 이 친구 얼마? 2분의 9, 그 다음 3의 n-1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 자, 이 친구 계산 좀 해야 되니까 아래로 좀 훔쳐봅시다. 너랑 뭐랑 같아야 돼? 너랑 1089랑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를 가져다가 9를 나누면 2분의 1은 냅두고요. 그 다음 3의 n-1 있고 이 친구 9로 나누면 얼마야? 1하고 2, 그 다음 1 나오니까 121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3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친구는 242가 되겠지? 아주 숫자가 깔끔하고 좋다. 3의 n제곱은 얼마야? 243. 따라서 n은 얼마야? 5 이렇게 표현되고 끝나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시그마 문제는 이제 처음이니까 시그마를 유형으로 나눈 것 뿐인데 네가 집중해야 되는 건 성질 써먹는 건 이제 당연한 거니까 넘어가자. 오른쪽에 보면 등차 등비는 아무 얘기 아닙니다. 등차 등비 수열 그냥 하는 거야 저거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공식과 부분분수 두 가지만 좀 이제 강조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너는 얘를 사실 시그마 문제라고 분류를 해야 되니? 여기서 시그마의 의미가 뭐밖에 없었던 거야? 수열의 합이야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맞아? 얘가 시그마 AK 이렇게 안 쓰고 그냥 등비 수열의 합 SN이 이거다라고 써도 똑같은 문제였겠죠? 여기서는 그냥 합의 기호만 사용하는 것 뿐이지 실제는 무슨 문제다? 등 비수열의 문제다. 오케이? 그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자, 마찬가지 얘기고 24번도 마찬가지니까 넘어가고요. 25번 보자. 25. 자, 시그마 K가 이번에 좀 특이합니다. 11부터 15까지가 있고요. 1부터 10까지를 또 뺀대요. 지금 내가 봤더니 덩어리들 자체는 똑같아서 괜찮은데 생각보다 생긴 게 좀 이상하죠. 맞아요? 물론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 물론 그냥 계산해도 괜찮아서 됐는데 뒤에 건 괜찮거든?
근데 앞에 거를 네가 공식을 써서 계산을 해버려 버릇을 하면 조금 헷갈려요. 봐봐. 아니 봐봐. 쓰지 말고 봐 그냥. K가 1부터 얼마? 5까지로 바꾸고 얼만큼 줄었어? 10만큼 줄었어. 그럼 얘는 K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 10이죠. 이게 줄었다는 얘기가 평행이동을 반대로 하니까 그치? 집어넣으면 똑같은 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공식 바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 이거 적용하려면 뭐 해야 돼? 전개를 한번 또 해줘야 돼. K가 1부터 5까지 K제곱 더하기 20K 플러스 얼마? 100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상황에서처럼 평행이동을 시키는 게 오히려 손해야. 계산이 좀 늘어나니까. 이럴 땐 그냥 이렇게 가자. 할 수 있는 선에선 그냥 계산을 할 건데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계산할 건데 이 식 전체를 가져다가 시그마 첫 번째 거를 그냥 1부터 15까지 K 제곱이라고 써버려. 오케이? 근데 이러면 잘못한 거잖아. 맞아요? 그럼 빼줘야 되겠죠. 얼만큼을? 1부터 10까지 K 제곱을 빼줘야 되겠지. 그렇게 쓰고 뒤에 원래 있는 게 뭐야? 1부터 10까지의 K제곱 이렇게 봐도 되지 않아요? 너가 이 빨간색이 얘가 되겠죠. 요 물결이 뭐가 돼야 돼? 얘가 되겠지. 맞아. 뭔 짓거리 하는 거니? 나 공식 쓰고 싶어. 공식 쓰고 싶은데 전개하기 귀찮아. 오케이? 그래서 1부터 15라고 그냥 해버리고 더한 만큼 다시 빼고 원리동을 다시 붙이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을 하면 첫 번째 친구 어떻게? 6분의 15, 16 둘이 합치면 31. 그쵸? 빼기 1부터 10까지 K제곱은 내가 외워달라고 했는데 얼마야? 기억 안 나면 지금 다시 쓰고 외우세요. 오늘부터 요 공식 내용이야. 요 공식 내용에 자주 나오는 게 두 개죠. 이거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마음으로 들어봐.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K를 더하면 55예요. 너무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야 돼. 자, 두 번째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의 K 제곱을 더하면 385예요. 계산을 하면 자주 나오는 거고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해도 되나? 12 곱하기 5가 얼마야? 60이죠. 근데 난 사실 그걸 외웠거든? 무슨 말인지 아니? 계산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 두 녀석은 좀 기억을 하자. 요거 두 개 얼마라고 이거 하나 얼마라고? 385. 그럼 이것도 얼마야? 385. 385 두 배 하면 얼마예요? 좀 어려운데? 700은 넘어야 할 거야. 770? 맞네. 770이죠. 그래서 너를 가져다 빼면 얼마다? 770이다 표현이 될 거고요. 약분 좀 합시다. 3 약분하면 2 남고 5 남고 2 약분하면 8이 남고요. 5, 8에 40이 나온 상태에서 40 곱하기 얼마? 31을 해줘야 돼. 자, 그럼 31에 4배하면 124인가? 이렇게 나오겠죠. 124에 공 붙이니까 1240이겠지? 1240에서 마이너스 770이다.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어려운 얘기군. 470 이렇게 나오겠죠? 뭐 이런 풀이였구나. 그래서 우리 시그마 구간을 갖고 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자, 뭐 26번 이런 거 본인들이 풀 수 있을 거고요. 28번 시간 잠깐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볼래? 내가 너네한테 수업 시간에 풀어보라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닌데 내가 풀어주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풀면 좀 아쉽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개수 아니니까. 고생했어요. 네.
답 나왔나? 안 나왔구나. 자, 이제 같이 계산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렇게 좀 하자. 하라는 대로 하자. 하라는 대로. 나 지금 A 2K-1이 필요해. 그럼 요 N자리에 뭘 집어넣고 싶은 마음? 2K-1 집어넣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요 자리에 누구 집어넣고 싶은 마음? 2K-1 집어넣고 싶은 마음. 그러면 얘는 결국에 A 2K-1이 된다면 7에다가 2K-1이 붙고 플러스 4인 거죠. 맞아요? 그럼 너를 가져다 계산하면 14K 그 다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아 그러면 여기서 갖고 있는 이 친구 식이 다시 써보면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그 다음 A 2K-1이니까 14K-3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친구는 결과적으로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쪼개고 공식을 쓸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네가 무슨 생각해도 돼? 선생님 저 이거 딱 눈으로 봤더니 갑자기 무슨 수열이란 걸 깨달았어요? 등차 수열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럼 등차 수열로 해석할게요 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저는 뭐 공식 쓰는 거 연습이나 좀 할게요. 14 앞에 던져놓고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라고 쓰고 마이너스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3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그럼 앞에 있었던 친구 너는 14에다가 분모 얼마로 시작? 2로 시작. 저는 이렇게 신났니? N-1에다가 하나 올리면 N이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이너스. 이 친구는 3이라는 친구가 N-1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도 3 그리고 N-1이야? 쓸 수 있을 거고요. 약분할 거 약분하면 7이 나온 상태. 전개하면 7N제곱에 마이너스 N에도 7이 붙었죠. 마이너스 7N인데 너까지 하면 마이너스 10N 돼야 되겠지? 마이너스 10N 여기서 상수항 안 나오고요. 오른쪽에서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너는 딱 써놓고 나서 봤더니 정답은 몇 번? 4번이 나오더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8번 문제 일단 이렇게 풀어봤고 쌤 저는 이 친구 등차 수열로 풀 거예요 하시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그것도 뭐 만만치 않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넘어가서 30번 봐야 돼요. 요 30번이 참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히들 어려워하시죠. 요 30번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시그마의 변수에 대한 얘기야. 그리고 수업을 처음에 한번 언급을 했었거든요. 시그마는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하고 방금 전에 뭐라 했었냐면 여기가 시작이야. 여기가 끝이야 이렇게 했죠. 근데 시작 쪽에는 문자를 쓰고 숫자를 쓰는데 끝 쪽에는 어떤 숫자 하나만 띡 박으면 되죠. 맞아요? 이 시그마가 담당하는 문자는 이 상태에서 봐봐. N이야 K야? 물어볼까? 다시 물어볼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이렇게 있었어. 얘가 담당하는 문자는 K를 조절해주는 거야? N을 조절해주는 거야? K. K를 조절해주는 거야? 말자치가 K가 1 넣어보고 K에 2 넣어보고 K에 3 넣어보고 이런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그런 식으로 넣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위에는 다 숫자죠.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N을 요 시그마는 M을 담당하겠다는 얘기죠. 야 그러면 첫 번째 시그마에서는 M이 아닌 친구는 뭐처럼 보여요? 상수처럼 보여요. 봐봐 너가 M에다가 1 집어넣으면 N 이렇게 나오죠. M에다가 2 집어넣으면 2N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N이라는 건 뭐가 된다고? 상수가 된다고. 오케이? 그럼 얘가 상수면 앞으로 던져도 돼 안 돼? 당연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첫 번째 괄호 속에서는 누구만 문자야? M만 문자야. N은 누구랑 다를 게 없다고? 상수랑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 던지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의 N 그리고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의 m 이렇게 지금 식이 써진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라고? 첫 번째 시그마를 문자 하나 탈출했어요. 왜? 문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른쪽 얘만 계산을 합시다. 1부터 n까지 m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이게 굉장히 웃긴 건데 문자가 뭘로 바뀐 거예요? m으로만 바뀐 거지. 맞아요? 그럼 문자가 m으로만 바뀌었다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그냥 k일 때랑 다를 게 있어 없어? 없어. 봐봐. k가 1부터 m까지 k 요 문장이랑 m이 1부터 m까지 m 요 문장이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저 친구 오른쪽에는 얘를 해석을 할 때 공식을 써야 되겠다고요. 오케이? 그럼 얘를 가져다 공식을 쓸 거면 너는 시그마 n이 얼마부터? 1부터 5까지 n은 있었고 그리고 공식을 쓸 거니까 2분의 끝나는 지점이 얼마야? m 그 다음 얼마야? 아이씨 바본가? n 그 다음 얼마야? n 플러스 1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럼 너가 다시 뭐 안에? 시그마 안에 들어있었던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시그마 n이 1부터 5까지 전개를 좀 합시다. 2분의 1은 앞으로 던져놓고요. n 몇 제곱? n 세제곱에 더하기 n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 친구 앞으로 마지막에 2분의 1 던져놓고요. 첫 번째는 n 1부터 5까지 n 세제곱 더하기 n 1부터 5까지 n 제곱 이 친구 끊어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생각해보세요. n 세제곱 어떤 친구입니까? 분모 얼마로 시작해야 돼? 2로 시작해야 돼. 2로 시작을 하고 혹시 어디 아프니? 인자? 안 아파요? 스트레스 상황인가 지금? 괜찮아? 자, 이 친구 세제곱짜리니까 2분의로 시작을 한 다음에 전체 뭐 하자? 전체 제곱을 하자. 그럼 얘는요 2분의 1에 분모 얼마? 2부터 시작한 다음에 5, 그 다음 6 그거 전체 제곱이겠죠. 그 다음 더하기 분모 얼마? 6부터 시작을 해서 5, 그 다음 하나 더, 그 다음 둘이 더한 거 이렇게 시작이 되겠지. 이렇게 되고 일단 끊길 거고요. 이 친구 2분의 1에다가 약분하면 3이고 결론 얼마? 15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이 친구 얼마? 약분하면 6 날라가고 55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계산하시면 2분의 1에 225 더하기 55입니다. 표현하실 수 있을 거고 얘네 계산하면 얼마니? 280 이렇게 나오죠. 280의 절반이니까 140입니다.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30번 정답은 140하고 끝날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굉장히 쉬운 건데 처음 보거나 잘 연습이 안 된 친구들은 하는 문제가 딱 요거거든요. 시그마는 변수를 누구로 잡는다? 밑에 있는 요 친구로 잡는다. 변수가 아닌 친구는 뭘 처리해서? 상수 처리해서 앞으로 던진다. 요 행동은 어디에도 2학기 적분에도 한번 나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꼭 연습이 돼 있어야 되고 요 상태에서 m부터 n까지 m이라는 친구가 공식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었다면 본인은 문자에 놓인 거야. 얘가 K로 써져 있을 때는 괜찮았다가 M으로 써져 있으면 모르겠다? 그럼 지금 내가 본질을 잘 모르고 있는 거야. 처음은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냥 1, 2주 안쪽으로는 마스터를 좀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M, N 이런 거보다는 뭐 K, I 이런 게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K, L 이렇게 나오죠. 이런 친구들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오케이. 라스트로 34번부터 해갖고 너네들은 어디까지만 풀어오면 되냐면 38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어제 내가 안 해놓으면 남기겠다 했더니 생각보다 다들 잘 해놓더라. 38까지는 풀어올 수 있어요. 더 풀어와도 사실 상관없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 것 같아서 34번을 볼 건데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중요해요. 특히 내년에 미적분 2를 할 친구가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이제 뭐 기본으로 하셔야 되거든요. 수열이 써져 있어. 그것도 어떻게 써져 있어? 귀납적으로 써져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얘를 눈으로 봤더니 AN을 찾을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팁을 드리자면 절대로 흔적을 지우시면 안 돼요. 곱하면 얼마야? 2, 6, 12. 규칙이 보이니? 2, 6, 12? 애매하죠? 등차된 빈 일단 아니란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2, 6, 12. 막 2에서 6 갈 때는 얼마 곱하고? 3 곱하고. 6에서 12 갈 때는 이거 곱하기는 아닌 것 같고. 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친구들은 각각의 영역에 집중을 해줘야 돼. 처음이 1이었는데 그게 얼마로 바뀐 거야? 2로 바뀐 거야. 2였던 게 얼마로 바뀐 거야? 3으로 바뀐 거야.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가 1, 2, 3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얼마씩 늘어나는 거야? 1씩 늘어나는 거야. 무슨 수열로 봐도 돼? 앞쪽만 보면 등 차수열로 봐도 돼. 1씩 더해지는 거니까. 오케이? 다시 밑에 있는 이 친구 볼게. 2였던 게 얼마로 늘어났어요? 3이었던 게 얼마로 늘어났어요? 4 이렇게 늘어났어요. 얼마씩 늘어나? 1씩 무슨 수열로 봐도 돼? 등 차수열로 봐도 돼. 그리고 이제 끊어놓고 이름을 붙일 건데 몇 번째인지가 중요하거든. 너는 첫 번째야. 1번째 이렇게 쓸 건데 1을 넣었을 때 1이 나와주니까 문제가 없고 하나 더 크게 나와주면 되죠. 그래서 나는 일단 일반항을 이렇게 써보는 거야. n번째가 있다면 걔는 n 플러스 1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는 보자마자 잡히면 좋아요. 오케이? 진짜인지 봐. 1 집어넣으면 잘 나오죠. 1, 2, 2, 3, 3, 4 잘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AN이 요런 n에 대한 몇 차? 2차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식은 결국에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20까지를 더해달란 말이겠죠? 시그마 K로 쓸까? K가 1부터 20까지 K 플러스 1 요거 계산해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너를 가져다 정리를 할 때 시그마 K가 1부터 20까지 K제곱 더하기 K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친구는 결국에 각각의 공식 쓰니까 첫 번째 분모 얼마? 6, 20, 21, 41 이렇게 나오겠죠? 더하기 두 번째 거 얼마? 2, 20, 21 이렇게 나오겠지? 자, 계산할 거 합시다. 6을 약분해서 3 나누면 2 남고 7 남고 이 친구 날리면 10 남을 거고요. 요거 둘이 먼저 곱할게.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냐? 7, 4, 28에다가 어렵네. 287이죠. 거기에 10 곱하니까 2870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더하기 이 친구 약분하면 212 또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 친구 210 더하면 3080 이렇게 나오나? 3080이야. 정답은 몇 번이야? 5번이야.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써져 있는 식 보고 수열을 찾는 게 사실 모든 수열의 핵심입니다. 오케이? 이게 내년에 가면 되게 어려워. 이런 거 잡아볼 수 있겠니? 애매해요? 이거 연습이나 하나 하자. 고민 잠깐 하고 수열 잡아보고 계산 안 할게. 수열 잡는 것까지 하고 딱 마무리할게. 고민해봐. 자, 어느 정도 답이 나와가지고 구경을 좀 합시다. 팁을 드리자면 다시 이런 얘기야. 난 얘를 찾아봤잖아. 내가 쓰고 싶으면 바뀌는 거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곱이라는 친구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냅둡시다. 1이 4가 되고요. 4가 7이 돼요. 무슨 수열? 등 차수열. 그러면 초항이 1이고 3씩 늘어나는 친구잖아.
그럼 3n으로 스타트를 하되 처음에 얼마니까? 1이니까 빼기 2로 시작을 할 거고 그거 전체의 제곱인 친구였겠다. 그거를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겠다? a, n이라 불러야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져다가 우리